우리는 자신이 사는 것보다도 실제로는 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빈곤의식은 노후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죠.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한 줄로 소득배열을 쭉 했을 때 100명을 세웠다고 봅시다. 그러면 50번째 선 사람이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를테면 200에서 쭉 세우니까 중간 50번에 서 있는 사람이 100만원 소득을 가진다 하면은 그게 그 200명 사이에 중위소득이 100명 사이겠네요. 100명 사이에 중위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 경우를 보니까 이게 가구 수가 많은데 그 가구에 따라 가구 구성원이 다르잖아요. 숫자가. 어디는 1인 가구가 물론 가장 많지만 누군네 집은 3명 있고 4명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4명으로 해가지고 4인 가구를 조정을 해서 그걸 4인 가구 균등 중위소득 그렇게 말합니다. 4인 가구로 조정을 해서 균등하게 중위소득을 이렇게 매겨보니까 22년의 경우 512만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 노인들은 그렇잖아도 우리가 OECD 나라에서 OECD 그 30여 개국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위소득이 많아? 이게 조정된 건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부자들이 많아서 그 중위를 따지자면은 밑에 그 평균보다도 낮은 사람들이 사실 중위에 해당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중위소득을 512만원이면 복잡하니까 계산하기 쉽게 100만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 중위소득 75%에 해당되는 75만원부터 시작해서 중위소득 2배수까지 200만원까지 넓게 잤습니다. 그것을 중산층의 그 소득 필요 조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중산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하는 필요 조건을 따질 때 가구 소득 필요 조건으로서 중위소득의 75%에서 200%를 듭니다. 그렇다면 100만원일 경우에 75만원에서 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드는 사람도 22년 경우입니다. 거기에 드는 사람의 중산층입니다. 중산층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의 45.6% 즉 절반 정도가 나는 중위층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잘 산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나는 하위층이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10%가 아니라 몇 퍼센트고 극히 일부고 대다수가 나는 실제보다 더 못 살아. 그러면 실제 그들이 희망하는 상위층은 아니 중산층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로는 상위 10% 정도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중산층이 아니라 중상층 내지 상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결핍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된다 하면 젊을 때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저 같은 60대 중반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다리 아픕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려올 걱정해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어떤 그 결핍 의식이 욕망 의식이 자기를 자극해서 발전 동기가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게 이제 중년까지죠. 중장년 때까지죠. 그 노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년 때도 그렇게 상위 10%에 들어야 중산층이다 하면서 실제로 자기 중산층 위상을 부인하고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겠다고 젊을 때처럼 하다가는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산층 범위가 너무 넓다거나 아니면 가계 문제나 또는 그 부동산 문제나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소득으로 따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상층지향적이어서 안목이 너무 높아서 안고수비 그러죠. 눈은 높되 손은 낮은 그게 글쓰기에서도 재산에서도 투자에서도 그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역시 눈은 높지만 손은 낮아서 이게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과시하고 싶은 욕망, 상승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또 영상에 보면은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 중장년층까지도 자랑질을 하잖아요. 그렇게 자랑을 해대본
데려다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상을 보면 참 잘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눈이 높아진 겁니다. 눈 높은 게 젊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나이 들어서 눈이 높으면 현실과 이상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몸이 안 따라가니까, 심신이 안 따라가는 노년은 고달프게 된다고요. 긍정적인 요소보다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갖고 상승의지를 발휘해서, 우리가 목적의식이 있어서 이런 것도 생기고 이런 책도 만들고, 칼도 옛날에는 어때요? 한 가지였죠. 자르면 됐죠. 근데 지금 칼은 어떻습니까? 일자로만 자릅니까? 둥글게도 자르고, 계란 자를 때 보면 별표로도 자르고, 또 어떻게 보면 속만 오려내는 그런 그 용도의 칼을 만들고, 칼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그 욕망을 달래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필요는 성공의 어머니고 발명의 어머니죠. 그런데 그런 욕망을 부합시킬 수 있는 심신이라면 괜찮지만 안 될 때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중산층에 속하는데도 사실은 나는 중산층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위상을 부정하면 불행하죠. 왜? 만족은 행복을 낳는데 불만족은 불행을 낳는 거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과 대비해서 오는 거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면 행복한 거예요. 굉장히 어찌 보면 주관적인 요소가 있죠. 그런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중산층이 아니다. 실제 거기에 속하면서도. 그러면 불행하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죠.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한가?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 게 많은가?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없는 게 많은가? 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부터? 자기부터 책망하죠. 자책하게 되죠.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중간도 못 가는가? 다음 생에서는 또 이렇게 흙수저여서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닌가? 그러면 전생도 후생도 이승도 다 부인하면은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후회하죠. 하지 않은 일, 또 하지 못한 일, 여러 요인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할 수 없는 일, 이런 걸 놓고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책망하고 후회해봤자 불행해지죠. 역시.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갈등하죠. 왜 그때 집 사자고 했는데, 그 땅 사자고 했는데, 찾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서는 또 불행해졌다면 왜 그때 사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사가지고 이 빚구덩이에 빠졌는가. 그렇게 해서 거리에 내앉게 되는가. 배우자, 자녀, 타인,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죠. 그러면 현실을 놓고 남과 싸우는 만큼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화난 노인들이 많고 의외로 노인 범죄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싸울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 표출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불만을, 불행을 밖으로 표출을 해서 싸울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자기도, 자기 인생도 부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부터 달래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나이가 들면 자꾸 현실하고는 멀어지고 그 현실과 이상을 좁힐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일단 건강에서도 우리가 실행했을 때 후회하는 게 있고 실행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게 있는데 대개 실행하지 못한 걸 더 후회한다고 하죠. 실행과 비실행 사이에서 행복은 오히려 실행해서 이뤘을 때이지만 비실행한 것을 못 이뤘을 때는 그것이 후회를 나가지고 불행을 막 곱절로 몇 배로 키운다고 하죠. 그런데 건강에서는 이를테면 행복에서는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건강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나쁜 것을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을 하는 것보다,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나쁜 것을 안 먹는 것이, 담배를 끊고 술을 안 마시고 과식을 안 하고 이렇게 좋은 것을 자꾸 해서 그걸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겠어요? 1, 2년 해가지고 되겠어요? 나쁜 것은 빨리 효과가 나오지만 좋은 것은 오래가 효과가 나오는데 평생 식습관을 못 고치고 사람도 못 고쳐 쓰고 남도 못 고쳐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 남으라고 타인 남으라고 자녀 남으라고 자기를 고쳐 쓰는 게 낫죠. 그리고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도 나쁜 걸 끊는, 안 함으로써 자기 건강을 챙기는, 우리가 안 한 것은 후회하지만 이렇게 늙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실행의 행복, 내가 하지 않는 거 이제 많다, 나는 새로운 거 안 배우겠다, 그리고 하던 거나 제대로 하고 하던 것을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하고 걷는 것 더 오래 걷도록 하고, 이렇게 그 혈압을 계속 지금 상태로 유지하고 얼굴도 동안은 아니지만 그냥 늙은 상태로 이 상태라도 더 오래 머물게 하겠다는 소극적인 것 같지만 늙어서 할 수 있는 노후 전략으로서는 그게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실을 직시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사회도 나도 제대로 보고 이상에 빠지지 말자는 얘기죠. 허망한 어떤 그 허구를 설정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죠. 눈높이만 맞춰도 행복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간이면 괜찮아요. 사실은 중간만 가면 행복합니다. 중간에 끼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누가 빈곤하다 하느냐? 중위소득의 75% 이상은 중간이라고 하는데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된 사람은 노인 빈곤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위소득에 드는데도 중위소득 75%에서 200% 안에 들어서 중산층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고쳐줄 방법이 없죠. 객관적인 그런 어떤 기준도 쓸 데가 없어지죠. 그래서 나는 중간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를 자꾸 밑에다 놔가지고 나는 가난하다, 나는 극빈자다, 그럼 행복합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으니까 싸울 거리가 생긴다고요. 가족과 화목하지 못하고 친인척과 주변 사람들과 행복할 리가 없죠. 화목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옆을 보고 아래를 보면 참 어려운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그러는데, 나이 먹어서는 위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옆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챙기는 것이, 그것이 행복의 배가 효과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의 눈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남의 말 들을 거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되지 무슨 공자 말이 쓸 데가 있습니까? 무슨 미국에 누가 어찌고 저찌고 무슨 쓸 데가 있습니까? 그게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 이제 내가 공자다, 내가 대가다, 내가 달인이다, 내가 명인이다, 그런 자세로 내 말을 해야지. 맨날 남의 말만 하다가 평생 다른 사람 말만 옮기다가 가렵니까? 저도 그래서 되도록 이런 원고 같은 것도 제 생각에서 짜냅니다. 다른 자료를 참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실제보다 더 가난하게 생각할까? 그럼 노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게 더 노인들에게 치명상을 주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방송도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하는 겁니다. 노인의 빈곤 의식은, 노인이 빈곤하다고 하는 의식은, 실제보다 더 가난하다고 하는 의식은 노인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 왜 그런 불행거리를 스스로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간에 들면 나는 괜찮게 살았다, 그래, 현실을 보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사는 사람들도 참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유가 생기고 자기를 스스로 돌보게 되고 다른 진짜 가난한 사람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웅덩이를 채워야 돼. 내 웅덩이부터 채워야 되는데 무슨 뭐 자식이고 배우자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은 어떻게 돌아봅니까? 내가 부족한데. 그냥 다 다른 것도 뺏어와야 할 정도로 흡인력을 가지고 다른 걸 노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빈곤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중간에 들면서도 나는 중간이 아니야, 아래야,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꿰뚫어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